자, 이번에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여야가 지금 잠정 합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혹들 지금 얘기가 되는 것들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레미안 원 펜타스라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이 됐었는데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로또 청약. 왜냐하면 이해운 저는 이거 몰랐는데 그 의원 시절에 계속 무주택자였다 그러더라고요. 전세 살았다고. 근데 뭐 전세 살았는데 땅도 많고 건물도 많고 뭐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일종의 뭐 서민 코스프레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다른 방송에 나와서 저는 무주택자입니다라는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고 2023년에 결혼한 장남이 있는데 이 장남이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있어서 청약 가점에 반영됐다. 사실 아시다시피 청약 넣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거 아니에요. 부양가족이. 뭐 보통 보면 무주택 기간 그리고 청약 저축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간 이런 거는 만점 받는 분들이 제법 많거든요. 근데 부양가족에서 이게 점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장남이 부양가족이 된 부분을 위장 미혼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래서 저는 이게 자막 뉴스로 나오길래 오탄한 줄 아니 알았죠? 위장 이혼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야 이혼까지 위장으로 시켰었는데 기사를 꼼꼼했더니 위장 미혼이야.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번에. 예. 오늘 출근길에서 이해운 후보자는 그 기자들 질문에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일반적이지 않긴 해요. 그렇죠? 아 이게 법적으로 사실은 뭐 혼인 신고를 해야지만 법률상 부부가 되는 거죠. 예, 부부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법률상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 사람이 미혼인 거는 맞죠. 그렇죠. 결혼을 했는데 혼인 신고를 안 한 상태. 그러니까 혼인식을 올렸는데 예. 혼인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꼼수를 제대로 부린 거예요. 그거 당첨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곧바로 혼인 신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세대 분리를 한 거죠. 야, 진짜 정말 무슨 요리를 이거 했어. 혼인 신고 안 하면 가점 이제 25점 만점 나와요. 혼인 신고하면 부양 가족 3명 아들 혼인 신고하면 25점이 안 나와. 근데 한 40억 생겨. 그럼 혼인 신고 시켜요, 안 시켜요? 당연히 안 시켜야지. 네. 그런 거죠. 이게 뭐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까? 아무튼 예. 자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라고 하는데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라는 서명이 답은 되지도 않아요. 청와대에서 아직 간두라는 말은 안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해운의 운명은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냐 안 오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존에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 기조가 청문회까지는 보자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의혹들이 더 쌓인다면 그 어떤 임계점은 있을 거 아닙니까? 임계점 있죠. 저는 네. 임계점이 좀 지났다고 봐요. 다른 후보였다면 임계점 지났는데 이해운 지명 자체가 대통령 고유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떤 승부수처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 임계점에서 판단하지 않고 지금 넘쳤는데 아직 보고 있는데 저는 청문회까지 왜냐면 지금 청문회 날짜 합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날짜 하루 하기로 했죠. 네, 아니 원내대표가 없었고 밀어서. 근데 뭐 그런 거를 감안하면 이해운이 청문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지금 나오는 의혹들의 정도와 양상과 범위로 봤을 때 뭐 이런 생각이 쉽지 않아 저는 보인다. 버틸 거는 갖고 청문회는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하루만 하기로 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건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 뜻을 받든다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 게 좋기 때문에 예. 아마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요거를 가지고서 조금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 오면 협치 차원에서 안 한다.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해주면. 그리고 지금 갤럽 조사 나온 거 보면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 이게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 적합하지 라는 않다. 부분에서 적합하다가 한 16% 정도 나오고 부적합하다가 뭐 47% 이 정도 나온다는 거 한 3배 정도 수치가 되는데 예전에 2010년이었을 거예요. 문창극 총리 후보 있었죠. 기억나요. 하늘의 뜻. 예.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뭐 수치가요. 아시다시피 문창극 후보는 안 됐죠. 지금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요 정도 나왔다라는 것까지는 확인되고 뭐 지금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뭐 보좌진한테 폭언했던 내용 또 공개한 게 있는데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 국빈 중국 방문한 지가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오늘 13, 14일 1박 2일 동안 일본 나라로 가서 다카이치 사나의 그 일본 총리를 만난다. 그 셔틀 외교의 일환이다. 네. 라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 갤럽 조사 보면 대통령 직무 수행이 긍정 평가가 6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 조사보다는
한 5% 포인트 더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순방의 효과가 그렇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사실 뭐 악재라면 악재인 민주당 내의 악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냈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하더군요. 그렇죠. 사실 대통령이 이번에 이룬 성과는 저는 엄청나게 큰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중국이 먼저 대통령에게 방문을 요청했다는 게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실제 시진핑이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르면서 마두로를 막 체포하는 그 와중에 우리 대통령이 지금 중국하고 이렇게 만나서 예. 분위기 좋게 가는데 한마디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일본하고 중국의 관계는 너무너무 나빠지고 그렇죠. 있어요. 최악의 길을 걷고 게다가 있죠. 우리는 네.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고 실제 중국이 그걸 또 오케이를 해주고 있어요. 한한령도 자기네들이 원래 겉으로는 한한령이라는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해제해줄게라는 말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거 해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서해 구조물 위치 옮기는 것도 예. 지금 대통령이 해달라는 대로 지금 다 해주고 있죠. 실무진 협의가 시작됐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차지하는 위치와 이 위상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이 더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번에 확인을 했다는 것이고 그참 대단하지 않나요? 적재적소에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마두로를 뉴욕으로 압송했던 날 그날 우리 대통령이 바로. 중국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했던 발언을 두고 마치 그 어디에 줄 서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대통령이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뭐 공자 말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비판하는 걸 봤는데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하나를 제가 만약 인용해 보자면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저도 야, 그 말 너무 좋은 것 같아. 들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교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실용 외교의 일환. 네. 그리고 뭐 눈에 띄는 성과들을 하나둘씩 만들어내고 있고 각각의 국가들로부터 받는 평가도 좋다는 너무 좋아요. 거죠. 중국에서도 그 샤오미 셀카가 웨이보 뭐 검색어 6위 했대요. 시진핑을 웃기잖아요. 검색어 6위. 시진핑을 웃게 만드는 남자. 진짜 중국에 있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시진핑은 웃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진핑이라는 무표정화되잖아요 원래가. 시진핑 밈이 있어요. 뭐 40까지인가 이렇게 표정에 똑같은 거. 다 똑같은 표정. 분노, 화나, 네. 웃음, 즐거움이 네. 있는데 똑같은 표정인데 시진핑을 대상으로 농담을 할 생각도 안 한대 중국 사람들은. 시진핑을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시진핑을 소재로 농담할 생각도 안 한대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해낸 거죠. 그 엄청 파한대소 한 거였네요. 아니, 근데 저는 시진핑이. 그거는 기획한 사람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셀카 셀카? 한 사람이 없대. 셀프로 했다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알아서 대통령이. 했대. 그거는 쉽지 안 않은 거 믿기 같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중국 그 시진핑을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핸드폰을 꺼내갖고 사진을 찍는다라는 거가 합의되지 않았는데 회의 정도는 했겠지.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양국 간에서 굉장히 결례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해낸 어떤 말하자면 참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한참 잘 나갈 때 뭐 연설문 쓴 사람이 화제가 되고 뭐 예를 들면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제가 된 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 그 시진핑이랑 사진을 찍은 장면을 연출해내는 어떤 기획을 해낸 참모는 반드시 그 포상을 해줘야 된다. 근데 기사에는 대통령이 즉석에서 사진을 그렇죠. 찍자고 했다고 즉흥적으로. 나와요. 네. 즉흥적으로. 오늘 강유정 대변인도 네. 뉴스공장에 아, 나와서 그래요? 비슷한 언급을 그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는 했었대. 샤오미를 국내에서 개통에 이미 가서, 개통해서 개통에 갖고 가서. 그 샤오미로 중국에서 뭔가 선의로 선물 같은 걸 주면 그걸 찍어서 SNS에 올릴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의 타이밍을 놓쳤답니다. 그런 찰나에 대통령이 그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지나오고 할 때 뻘쭘한 상황에서 전화기를 주머니에서 꺼낸 거죠. 기지가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그때 싫어하거나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제재가 있었거나 해서 못했을 텐데 그냥 얼싸덜싸 된 겁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도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자기네 핸드폰을 완전히 이제 광고를 해주는 건데 저쪽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 자기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샤오미가 한국에 돈을 많이 써야겠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도 많이 하고 엄청난 홍보를 해준 거죠. 근데 그렇죠.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 거라고. 네. 디스플레이는. 근데 강유정 대변인이 많이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저 샤오미 전화기 저 모델이 최신품은 아니래요. 그게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께 쓰였다는 것 때문에 에이펙 때 가지고 왔던 건데 그래서 저거를 그 옛날 거를 다시 해야 돼. 사진을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 성격상 빨리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젠더가 안 맞더래. 옛날 젠더. 뭐 이런 얘기는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예, 진짜 그래서 깨알 어쨌든 같은 그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었던 것 같고 그게 말하자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발력 혹은 그렇죠. 뭐 재능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빛난 장면이었고 저도 뭐 시진핑 얼굴을 굉장히 오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시진핑이 그렇게 활짝 웃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참 참신한 장면이었다라는 평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그 지지도 갤럽 조사도 나왔고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또 MBS 전국 네. 지표 조사도 있고 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진짜 큰 있죠. 영향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하고 있고 오늘 약간 조정장처럼 보입니다만 그 한 주가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표정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표정이 계속 입꼬리가 올라가는 좋으시죠. 나는 거예요. 표정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미국장을 하시는 각자의 투자 종목에 따라서 아 진짜 짜증나. 예. 종목에 따라서. 물론 뭐 반도체 중심의 그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포션이 한 30%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그 야권 중심으로 해서 뭐 코스피 5천 얘기하고 이랬을 때 뭐 얼마나 야유하거나 비판하거나 비아냥됐습니까? 했던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모습들은 지금 뭐 사실 좀 뻘쭘해졌죠. 완전 뻘쭘하죠. 근데 5천선이 진짜 현실화 될 거야. 그걸 만들어낼 겁니다. 제가 이 이제 정부가. 주변에 그 정치 문제에 이제 별로 이제 선거 때만 참여하고 정치 문제에 크게 관심 없는 이제 친구들 만나면 한 10년, 20년 전에는 주요하게 그러면 해야 되는 얘기가 뭐였냐면 TV 드라마나 이런 얘기였잖아요. 예, 근데 예. 지금 다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만큼 굉장히 보편적인 이슈인데 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정권에서 엄청나게 이제 말하자면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방중보다 이게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랑 예, 연결되니까 예, 하고 내가 돈을 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기대와 희망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하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노영희 TV를 보시던 어떤 분이 네. 슈퍼챗을 여러 번 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똑같은 분이 이렇게 많이 쏘나 그랬더니 올랐구나. 자기가 주식해가지고 그 수익이 나서 본인의 통장에 꽂혔다고 아, 선순환 기쁘다고 얘기네. 기쁘다고 나한테 슈퍼챗을 보내주시더라고. 노영희 TV도 신났겠네. 그런 거 좋은 거네요. 아니 근데 진짜 요새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대로 안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거예요. 지금 들어가야 돼? 너무 고민스러워. 그러니까 이 얘기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야 돼? 야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삼성전자 갖고 있는 애들이 막 12만 원 됐어. 어. 야 끝난 거야 12만 원 됐으면. 그런 얘기 하는 야, 사람이야. 이제 팔아. 야 그거 얼마 전까지 4만 전자라 그러더니 12만 원 됐으면 끝난 거지. 예. 근데 그게 이제 막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가니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국민주라고 예. 하는데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아무튼. 물론 뭐 골목길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경기 하방에 도움이 되느냐, 낙수 효과가 있느냐 이거 등등등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확실히 영향이 있죠. 그럼요. 예, 이런 상황들이 모두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였습니다.